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보통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디렉티브, 그러면 자기가 운영하는 배움, 이런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교육 용어 사전에, 교육학 용어 사전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내용을 따왔는데요. 일단 자기가라는 거고, 셀프고, 이거 주도한다는 거고, 학습인데, 그치? 네. 자, 학습자, 학생이 스스로가 학습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엄마가 시켜서 학원 오면 자기 주도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목표 설정도 본인이 해야 돼요. 너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3번, 교육 프로그램 선정도 본인이 해야 돼요. 저는 이걸로 배우고 있어요. 이걸 하고 싶어요. 교육 평가도 본인이 스스로 해나가야 돼요. 자, 교육의 전 과정에서 이게 자발적 의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내고 스스로 결과하고. 이제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어야 되고 결정도 본인에게 하고 하는 학습 형태가 돼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자가 참여 여부, 공부, 이거 지금 뭐 공부하고 싶니? 그래서 수업할래? 하고 물어봅니다. 수업 여부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네 목표 네가 스스로 세워보렴. 이렇게. 그래서 목표를 자기가 너 어디까지 할 거니? 얼마큼 하고 싶어? 하고 물어봅니다. 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네가 볼 동영상도 네가 선정해보고 네 책도 네가 선정해봐.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라고? 자기 학습 누적 기록부를 써갖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분석해보고 해볼 수 있도록 해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다고 자부를 이거 나오기 전부터 이런 단어가 나오기 전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려면 교사가 이게 끌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보조한다. 학생이 가는 길을 옆에서 걸어가면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왜? 결정권은 학생에게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교육에서는. 왜 쉽지 않냐면 이 학생이 갈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주고 간 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점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은 특히 사회교육이나 그죠? 사회에서 교육, 학교가 아니라 성인 학습의 특징의 방법이에요. 왜? 어린 학생들은 첫 번째 학습 참여 안 하려고 해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교육 프로그램 정보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평가하는 방법도 몰라요. 다 몰라요,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성인 학습은 쉽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제공을 해줘요, 정보를. 그 이유는 학교 교육은 통상적으로 정형적, 포멀, 정형, 틀이 짜여진 교육입니다. 성격상 표준어 교육을 해야 돼요. 일반인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누구나 배우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것들을 교육과정으로, 그러니까 개별성 무시하고,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정권이 이제 교장이죠, 교장 선생님이 지시를 내리고, 교사의 주도하에, 교사가 프로그램을 짜고 수업안을 짜면, 거기에다가 시키는 대로, 타율적으로 수행평가 내는 대로, 타율적인 교육이 실시돼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짜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그것조차 자기주도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기본적인 의미에서 이 목표, 내가 그 수행평가를 하고 싶으면 좋겠지만 안 하고 싶은데 자율적으로 해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와 달리 사회교육, 그럼 사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습자에 의해서 자율적인 교육 선택의 폭이 넓어요. 일단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학원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죠? 또 뭐 공부방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죠? 과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선택의 폭은 넓어요. 정형적이지 않다는 것은 장점은 이렇게 표준화되니까 학원 같은 데는 표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는. 네네. 그럼 시키는 대로 나가는 건데 비정형적이라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되죠. 자, 자율적이란 것은 장점은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라고 자율적으로 놀아도 된다는 것이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질적이란 것은 이렇게 동질적인 것은 기본적인 걸 배운다는 것이고 이질적인 것은 다르니까 다름에 의해서 개별적인 교육, 아이가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다양한 교육이란 것은 여기에서는 학교에서는 정형화하고 표준화된 것이기 때문에 짜여진 일반적인 것들을 하지만 여기서는 무한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형적, 자율적, 이질적 다양한 교육의 반대가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또한 사교육, 원래는 성인이지만 사교육에서 주 대상이 성인 학습자인 경우에는 편해요. 왜? 원해서 본인이 꼭 원하기 때문에 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도 똑같아요. 어린이랑 피교육자가 되면 졸아요. 수업 시간에 숙제 안 해와요. 지각해요. 자, 설령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강당에다 모아놓고 하시면 졸아요. 어떤 분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동 청소년 학습자와는 달리라는 건 무슨 얘기라고요? 성인은 자아 개념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율학습,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데 청소년과 아동은 독립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러는 순간 자기주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본인이 선택하고 성숙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맨날 내가 물어보죠. 밥 뭐 먹을래? 결정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결정장에 대해서 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면 좀 끓여봐. 그랬더니 라면 끓여본 적이 없어요. 버스 타고 절로 모여봐.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은 많아요. 차 태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성숙이 되려면 전에 초등학교 6학년한테 초등학교 4학년하고 저기 영화관 좀 갔다 와봐. 그랬더니 가잖아요, 둘이. 네. 고생 엄청나게 하고 볼만한 영화가 없어 못 가요. 그래서 검색하고 가지.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어요. 경험을 해봐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거치면 그 시행착오를 반성하면서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기주도 학습은 시행착오를 겪을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 엄청난 큰 시행착오, 다치거나 이런 아닌 거 아니면 자잘한 시행착오를 누적시켜서 나름의 경험을 완성시켜 나가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자율적 학습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 약간 좀 자기 의지가 없는? 자아 개념이 생긴 독립적인 학생들은 내가 자율적으로 이걸 하겠다. 해야 되면 그렇죠, 되는구나. 그렇죠. 라는 경우에 그러면 이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아 개념이. 자기주도 학습 이전에 자아 개념을 심어주는 거. 넌 할 수 있어. 넌 대단해. 그러니까 동기유발을 넘어서 동기는 움직이는 길이잖아요. 네. 움직이는 동기를 넘어서 아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해야 되고 이것이 나고 내가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 자신있게 하는 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첫 번째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님 네? 학생 네. 내가 이거 해주느라고 지금 예. 상담을 매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시키려고? 자기주도. 자아개념을 확장시켜서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려고. 네. 근데 멋지잖아요. 알아서 자기가 주도해갖고 영어도 하시고 지금. 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런 거. 자기가 주도해서 과학도 공부하고. 네. 자기가 주도해서 이제 수학도 슬슬 하기 시작하죠. 네. 엄청나게 멋진 분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그래서 공부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자아 개념을 먼저 형성시켜줘야 되고,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에서 학습자는 단순히 수직적이고, 위아래로, 위계적이고, 계층이 있고 하는 학습 풍토, 너 이거 강제로 해. 에서는 수동적으로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그러면 자기가 똑바로 결정하도록 뭐만 줄 수 있을 뿐이에요?
정보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은. 네. 그래서 정보를 주고 정보를 줬는데 자기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주고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을 공유해주고 해나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 플러스 뭐라고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뭘 줘야 된다고요? 정보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기다리면 애가 정보를 안 하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냐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의 본체가 자기가 스스로 정체성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기를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안 하는 사람도 다 자습도 하고 숙제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자, 이거 숙제를 하겠다는 결정도 소극적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숙제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해됐어요? 네. 과제를 하고 학교에 참여하고 이것도 결정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 상황. 그렇지만 이 자습이나 숙제랑 자기주도 학습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은 선택의 폭을 넓게 주는 거고 자기주도적 학습 적자가 붙여는 뭐라고? 선택의 폭이 조금 줘서 여기 안에서 해. 숙제를 하는데 50문제 할래? 100문제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자,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체, 명확하게 학습의 주체가 되셔야 되고 학습 활동의 전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체로 자신이 뭔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결정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 자아의 특징, 나의 특징을. 지금 이 과정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분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셔야 돼요. 학습 누적 기록부를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과정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내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주체의 능력 그 다음에 주체가 하고 있는 일, 이 주체의 방향성 이런 거를 확정짓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율적으로 내가 이걸 참여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판단 능력이, 분석 능력이 성인인 경우에도 안 해보면 부족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동화쌤은 학생들과 대등한 수평적 관계이면서 이거를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고 상담 일지에다가 유튜브에다가 분석해서 계속 누적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이 진정한 의미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기본 전제들이 있대요. 자, 정리를 하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제일 만약에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고 여기 동아쌤이 있고 학생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친해지는 과정. 이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코칭, 멘토를 믿음의 주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이 학생이 자기의 결정이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고 책임 추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소하게 밥 먹는 것부터 산책 나가는 것부터 모두 자기 인생이고 자기가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가지들을 나열해주고 정보를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장단점, 이런 장단점, 이런 장단점.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 프로그램,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서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권유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선택된 과정을 시행하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학습 누적 기록부를 통해서. 네.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학생이 나중에 새로운 목표를 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개선을 통해서 이거를 또 개선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학생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성공에 대한 누적으로 자신감을 강화하고 그 자신감이 강화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본인의 학습을 이어갈 수 있어야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왜? 믿음이 줄 때까지는 학생에 맞춰줘야 되고 학생이 자기 정체성을 성립하지 못하는 학생이면 끊임없이 학생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조언을 해줘야 되고 이 수많은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학생에 맞게 재조합해서 제공해줘야 되고 학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플러스 알파를 조언해줘야 되고 이 플러스 알파로 시행된 것들을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해줘야 되고 그런 분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생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죠? 네. 네. 자, 즉 학습자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임함에 있어 먼저 자신의 학습 필요, 내가 왜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자, 학생 어머니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이거를 설명하는데 수많은 몇백 가지의 몇십 가지의 설명을 하지만 학생은 듣고 싶을 때 듣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이 알 속에서 새가 돼야 되는데 아직 형체가 물렁물렁하든지 날개가 안 생기든지 힘이 안 생기면 깨고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을 끊임없이 관찰을 하면서 이 학생이 여기서 똑똑 요걸 깨고 싶어 했을 때 요 부분을 딱 깨주는 게 질탁동심입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무수한 노력과 관찰과 자극, 보살핌, 따뜻한 온도로 보살핌을 갖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습의 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죠. 심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학생이. 선생님이.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시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왜? 학생의 욕구를 파악하고 심층적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강요한 학습,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야. 그러니까 넌 자기주도 이런 식으로 해. 하고 네. 자기주도 학습으로 포장된, 그죠? 네. 강제 학습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학습 참여의 여부를 학생이 내가 이걸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은 시기는 수업 시기는 이거다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필요할 따라 적합하게 결정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니까 90분 이때 와서 수업 들어 라는 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렇게 있는 시간 중에서 이때 할게요 하고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학생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 시간, 학습 준비, 학습 상황을 모조리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공부방을 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무한대의 선택 시간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학습 목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추상적이게 막연한 먹고 공부 잘해야지가 아니라 학습의 욕구와, 자, 그러면 저는 학습의 욕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면 본인이 현재 상태가 어떻고 다음 성장 과정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 공부 방법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해보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욕구에 따라 적정한 학습 목표로 구체적인 목표로 가르쳐줘야 돼요. 자, 오답 노트를 써야 돼요. 이게 아니라 지금 네 등급에서는 오답 노트가 이렇게 써져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명확하게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시려면 단계마다 그 학생의 단계마다의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조언하고 컨설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아쌤이 학습 방법을 몇만 페이지, 몇십만 페이지, 그러니까 한 3,000권, 1,000권의 책을 읽고 쓴 것도 몇천 페이지의 학습 방법을 쓰고 오답노트 12단계, 밑줄 치는 방법, 필통 정리하는 방법, 이런 수많은 공부법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자, 학습 내용과 방법의 성정에 있어 이러한 학습 욕구, 학습의 필요에 기초하여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 적합할지 학생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의 욕구, 능력에 따라서 이 학생에 맞는 방법으로 재조합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8등급, 9등급까지 쳐서 8등급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과 4등급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1등급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숙제도 달라야 되고 요구사항도 달라야 되고 밑줄 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노트 정리도 달라야 합니다. 심지어는 상담도 달라야 됩니다. 때문에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선택해 주려면 이 학생에게 그 다른 자신의 상태는 여기지만 밑에 그 위에 공부법들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혼자서 독립적인 학습을 통해 하죠? 종소도 네. 독립적인 학습을 스스로 해서 자기가 목표 몇 장씩 설정해서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풀죠. 네. 학습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사회교육기관이나 시설, 과외, 학교, 특정 학습 진단, 공부방에 참여해서 집단학습 형태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것인지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독립적인 학습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겠죠. 네. 때문에 제가 공부방을 하면서 아이의 결정에 따라서 너 책 운동 가고 싶어? 그럼 알았어. 너 영어 가고 싶어? 알았어. 안 다니고 싶어? 알았어.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 들렸다가 수학학원 갔다 올게. 알았어. 이렇게 개별 학습의 계획을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해야 되죠. 누가 짜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교육 성취 결과를 평가하죠. 네.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 해줍니다. 교사나 전문가인 평가해줍니다. 제가 분석해주고. 평가에 앞서서 학습자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가 스스로 결과를 써보고 분석해보라. 일주일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율적 자기 판단과 평가가 오히려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고 그것들을 자기가 바라보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때문에 이걸 쓰게 하고 본인이 보게 한 다음에 본인이 평가한 것을 제가 옆에서 앉아서 안 해주고 따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네. 왜? 본인의 평가와 제가 평가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평가의 시각도 배우고 객관적인 떨어진 시각들을 배워보라는 이유죠. 네. 자, 이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은 많은 사회교육의 장에서 성인학습에서 쓰이고 학생들 경우에는 시간의 부족, 정보의 부족, 교사 능력의 부족, 학생 부모의 네. 학습 욕심의 절제를 못하는 것, 학생의 자기 선택의 경험이 없는 것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자기주도 학습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수많은 학습센터에서 자습을 시키고, 자율학습을 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키죠. 자기주도적.
됐나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고 자율학습, 자기학습, 자습, 독립학습. 자, 성인은 자습이든 자율이든 자기주도 적이든 독립이든 상관이 없는데 학생의 의미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를 하려면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그죠? 굉장히 이건 성인 중심으로 썼는데 굉장히 쉽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사교육에서 시킨다고 칩시다. 사교육에서. 네. 그러면 자 봅시다. 자습하고 뭘 차이냐면 자, 자습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예습을 하던 복습을 하던. 네. 이거는 자습은 주도라는 느낌은 없고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상관없고 자기가 학습하는 겁니다. 근데 자율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넓다는 거겠죠. 제한적 한도 내에서.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은 뭐냐면 자기주도의 느낌이 들도록 유사 개념으로 한다는 뜻이겠죠. 네. 독립은 말 그대로 네가 알아서 혼자 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자, 학생, 학부모, 강사, 자, 학생의 경우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율성? 자아 정체성과 자기 결정감, 자기 존중감. 네.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을 어느 정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고집센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안학교로 빠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검정고 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율성을 하기 위해서. 자, 학부모 같은 경우는 뭐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학생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해주면서, 그죠? 네. 믿음을 주면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기다림을 줘야 돼. 네. 믿음과 기다림에는 뭐에서 나와요? 여유에서. 네. 신뢰에서. 여유와 신뢰. 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유, 신뢰. 자기가 결정한 것이 비싼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죠?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패를 했을 때 시행착오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강사는 뭐라고요? 이 학생이 내가 그랬죠. 자기주도 학습이 아까 저기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온 거니까 네. 학생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인용이라 그러니까 네. 자기주도 학습 자아정체성 생기면 엄청 훌륭한 학생이죠. 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교육을 결정하려면 이 교육에 대한 뭐를 줘야 된다고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정보 축에는 뭐도 들어가요? 각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 이시에 대한 정보, 네. 그 각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했을 땐 효과와 과정상의 문제, 그걸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들의 단계,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죠. 네. 그렇다면 이 강사가 성인은 이렇게 자기 결정하게 하고, 네. 성인이 학생이면 네. 옆에서 어느 정도, 그죠? 질문하는 것만 어느 정도 해결해주면 되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 자기주도를 시키려면 이 강사의 스킬이나 기능이 뭐라고요? 거의 10년이나 20년의 경험치가 있는 사람만이 거의 자기주도 학습이 지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시스템화 시킨대요, 사람들이. 네. 이 시스템화 시키면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주도 학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네. 자기주도 학습 이름을 빌은 시스템에 따라가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왜? 이 시스템으로 만든 영역이 너무나 넓어서 학생이 이렇게 결정하면 그거에 따라 다 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사가 자기주도 학생이 가도록. 근데 왜 이 강사,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가 적을 수밖에 없냐? 없을 수밖에 없냐? 이렇게 학생이 모든 걸 주고 이 학생이 가는데 기다려줘요.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지탱되고 오래 있어요. 네. 그러면 학생이 그만둬요. 자, 학생이 원하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강사의 업무 시간은 최소 12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하루에.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강사가. 네. 인원이 적어요. 현실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교육으로 할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거의. 네. 이해됐나요? 네. 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시켰더니 이 강사가 이 학생이 선택해서 학원을 가요. 네. 학원에서 숙제를 해요. 네. 강제로 숙제를 하게 되면 학생의 결정이냐, 학부모의 결정이냐, 학생이 강제로 하면 훌륭하다고 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학부모는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달라고 말을 하지만 학생에게는 뭐라고요? 공부해라. 비자기주도 학습인 학원을 강제하게 되고 그러면 학생은 자신이 결정할 시간 자체가 극소로 줄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고 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네가 알아서 숙제 좀 제대로 좀 해봐. 네가 알아서 공부하려고 좀 의지 좀 가져봐. 이런 뜻이지. 네.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하에 네 인생을 살아가봐 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는, 네. 당신은 네. 부모님이 완전한 자기주도 학습을 맡겼어요. 네. 얼마나 행운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죠. 에? 네. 거기다가 단언컨대 20년 이상 자기주도 학습을 네. 저 맨날 공부하시는 거 보시죠? 예, 예. 연구를 해서 절대로 지금 학생인 님에게 네. 한 번도 뭐 해라 강제하지 않았죠. 아, 예. 맞죠? 네. 그렇게 기다리고 본인도 찜찜해하지 않게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네. 그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네.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진정으로 했을 때는 제가 여태까지 본 경험으로는 10배 빠릅니다. 네. 10년 늦은 사람이 10년을 따라잡습니다. 아. 최소 효과로 5배 이상 빠릅니다. 네. 종서 공부하는 거 보시죠? 네.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네. 자기주도 학습으로 자기가 스스로 했더니 가서 애들이 이걸 왜 몰라요? 그냥 책 보면 되는데 이러죠? 네. 이해됐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첫째, 강사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최소 10년 이상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네. 둘째, 자기주도 학습을 확고하게 실시시키려고 하는 학부모가 계셔야 합니다. 네. 셋째, 학생이 누구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결정하려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네. 넷째로,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 시설,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고 할 때 이 네. 학부모가 기꺼이 비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 강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숫자가 적거든요. 그쵸. 수입, 대량의 수입을 얻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 이 공간 안에서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한 학생이 일정한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뭐라고요? 이 공간이나 공부방이 유지가 됩니다. 네. 자, 이런 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자기주도 학습을 청소년에게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강사님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에 도전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하려면 부모도 부자, 강사도 부자, 학생은 지능이나 공부할 수 있는 지능이나 자기 결정 권한이 있을 만큼 영특하거나 똑똑한 학생 외에는 쉽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하지 못하고 자기주도 학습에서 나타난 성과나 긍정적인 모습을 변형시켜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자기주도 학습의 요소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나 이걸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제외하고 이렇게 자습이나 자율학습이나 자기주도 학습이나 그냥 독립적으로 하는 학습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포장하면서 학생들에게 너에게 주도권을 줬지 않냐고 강요하는 것은 현재도 많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에 대한 피로도를 누적시키면서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상군을 옆에 두고 본인이 실시하고 있는 학습이 뭔지 제대로 한번 설명해주고 싶어서 녹화합니다.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